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을 빠르게 정리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7월달이 시작하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때를 기대하며 또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저 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겉터양 터지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한 번 더 상승. 딱 교과서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조 대림. 이 친구가 음식료 열풍에 제대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때 겉터양 터진 날이 무엇이었나? 바로 냉동 김밥 3종을 수출한다. 이 이야기에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조 대림 실적도 탄탄한 편입니다. 증권사의 커버가 없어 예상 실적은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봐도 지금 현재 퍼가 7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는 당연히 더 좋을 테니 주가 상승 기대감 당연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음식료주도 관심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라니냐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 이벤트 그런 것들도 분명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는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삼성화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삼성화재. 사실 이런 주식 들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뭐 슬금슬금 올라있는 그러나 또 시장에서 큰 관심은 받지 않아 변동성이 크지도 않은 그러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 또다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 최근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일단은 실적이겠죠. 전망에 따르면 올해 작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20%가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내년으로 넘어가면 5% 성장으로 다시 줄어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단기적 기대감은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예상퍼는 9 수준으로 부담이 없는 가격이며 여전히 예상 배당률은 5%가 높아서 매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 목표가는 4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짝 눌렸을 때 이때 33만원 정도에서 사는 거는 매력이 있었겠지만 거의 40만원 근처까지 와서 사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이러다가 증권사 목표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적 전망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저가 기업입니다. 이제는 진짜 모텔 신라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많은 기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야, 중국인 온다며, 중국인 오면은 실적 쫙쫙 늘어난다며. 하지만 주가는 코로나 때보다 더 낮아진 상황으로 주주분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호텔 신라의 주가가 오르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거나 혹은 중국 한한령이 완전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완전 중국이랑 친구 친기를 맺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이제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나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둘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호텔 신라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연평균 10%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예상퍼는 20, 내년은 퍼가 15로 이 정도 가격대면 뭐 적정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53,000원인데도 저평가 매력 이거를 찾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코로나 전 실적이 매출이 5.7조 원,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6년 예상치, 물론 예상치라 나중에 바뀌겠지만 그때 예상치를 봐도 매출이 5.4조로 오히려 낮고 영업이익도 2,500억으로 오히려 낮은 모습을 나타내 코로나 전 2019년의 실적을 재현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겠죠. 자, 면세업계 업황은 2분기도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 4월 외국인 면세점 매출은 9,950억인데 5월은 9,850억으로 역성장을 했고요. 그 반면 이용객은 80만에서 82만 명으로 늘어나 한 사람당 쓰는 돈, 그러니까 각자 지갑을 안 연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단가가 얼마나 줄었나? 전년비 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면세점 업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버티고 중국 단체 여행을 허용한 이후에 야, 이제부터 돈 좀 벌어보자 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업황이 많이 흐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해상 운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 고공행진 중이죠. 그 영향으로 오늘 또 해운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해운주랑 조선주 많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오르나 한번 봤더니 그 배경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플러스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파나마에서는 강수량에 따른 변동성이 커 연말까지는 통행 차질이 일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또한 수에즈 운하 리스크는 해소 시점이 예측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미국이 8월부터 대중국 관세를 앞두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야 7월까지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밀어내. 요렇게 말하며 전 세계에 있는 배를 지 혼자 다 쓰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 측 밀어내기는 그럼 다음 달 되면 끝나는 거냐 이러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또한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이익 가이던스를 40에서 60억 달러에서 70에서 90억 달러로 상당히 높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해운주와 조선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식료와 화장품주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가 시소를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안 좋은 애들이 뭘까요? 바로 석철 중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석유화학, 철강,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출로 얻고, 또한 철강은 반대로 원료를 수입하는 비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력도 떨어지다 보니 높아진 단기 운임을 그대로 두드려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석철중 말고도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특징이 딱 수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나빠질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주가 급하게 올라서 우리에게 좋을 거는 많지 않아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C를 기다리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C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늘어나며 고용 둔화 조짐이 보였으며 1분기 GDP도 예상치랑 부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 PC까지 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미국의 물가가 잡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웃을 수 있겠죠. 한편 이 와중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엔비디아도 하락하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선 토론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서 낮까지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죠. 오늘 토론에서는 누가 잘했나라는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대선 토론이 끝나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만큼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잘했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 얘기를 했냐 보면은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론, 그 다음에 불법 이민 문제, 관세 문제, 부자 감세, 우크라 지원, 낙태권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가장 백미는 이거였습니다. 고령 문제. 그러니까 누가 더 늙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나? 나는 2번의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고 둘 다 만점이었다. 너 이거 받아봤냐? 너 이거 안 받아봤지?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골프클럽 챔피언십에서 승리도 했다며 바이든은 골프공을 50야드도 못 칠 거다 등등 자신의 체력에 대한 그러한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이든은 또 뭐라고 했는가 반격해야겠죠. 네가 직접 골프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다면 기꺼이 골프 한 판 쳐주겠다.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트럼프가 훨씬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삼성이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설득했다 등등 이러한 약간 유치한 그러한 싸움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골프 이야기가 진짜 진짜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미국 대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누가 나이키 신냐? 바로 접니다. 제가 신는데요. 그런데 나이키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향후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3% 수준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는데 무려 10%나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간에서 12%나 급락하는 모습. 저 얼마 전에 저기 또 봤습니다. 요즘은 나이키를 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도 미국 내에서 그렇다고 하고, 특히 나이키가 고전하고 있는 러닝화 부분은 뉴발란스, 호카, 아식스 등 요 친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나이키가 뒤로 밀리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호카라는 기업, 그러니까 호카라는 브랜드가 진짜 발이 편하다고 하고, 공식 석상에서 바이든이 신고 다니는 신발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만큼 고령의 사람도 신을 정도로 많이 편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이키의 시대가 일단 잠시 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 완료. 자, 네이버 웹툰이 드디어 나스닥 상장을 완료했고, 상장 후 주가는 플러스 9%, 그 다음에 시간 내에서도 6%나 상승하며 뜨거운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총을 하나로 환산하면 약 4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완료했고, 웹툰엔트의 공모 자금은 결국 한국 웹툰계로 유입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며, 오늘 웹툰주는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 팔아라 바로 쭉 빠지면서 오히려 몇몇 기업들은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또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이제 웹툰이 전 세계를 덮을 그럴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도 증시가 전 세계 5위. 자, 인도가 그렇게 좋다 하더니 벌써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5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총선 충격으로 급락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거 3일 만에 다 회복하고 다시 또 쭉쭉쭉쭉 상승 기차를 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인도 증시의 펀은 어떤가 한번 봤더니 무려 선행 PER이 2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니, 야, 인도도 22배인데 왜 우리는 10배밖에 안 되냐? 이런 박탈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도 만약에 퍼가 20이 된다면 코스피가 6천이더라고요. 6천.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16만원, 17만원. 야,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혹시나 그런 날이 온다면은 기리세 주식 노트도 100만 구독자 달성했겠네요. 어쨌든 인도 증시가 최근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 하반기에는 오를까? 자, 엔터주는 언제쯤 오르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랜만에 SM이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엔터주 주가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현재 업종 밸류가 과거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보니 긍정적 모멘텀이 나온다면 반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엔터주는 초동 판매량 역성장이 투심의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에스파와 라이즈의 초동 판매량이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위버스의 수익화, SM의 신인 걸그룹 데뷔, BTS 컴백 기대감 등등 이런 모멘텀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디램의 시간이 온다. 디램 가격 전망이 3분기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8에서 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HBM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진했던 DDR5도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삼성과 하이닉스 등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가시화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쭉쭉쭉 오르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야, 김이 이제는 땅에서 자란다고 해요. 김값이 금값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 풀무원이 내년부터는 땅에서 김을 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풀무원은 올해 3월 처음으로 김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업을 허가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바로 김을 그 수조에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면 밀집도도 좋아서 생각보다 잘 자라고 생각보다 많은 양을 캘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육상수조에서 키운 김을 활용한 제품이 내년부터 조미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다음 달에 신제품도 나옵니다. 이름이 딱 세계화를 노린 이름이네요. 서울라면. 과연 요 친구도 대박을 터뜨려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풀무원은 이러한 기대감에 12%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거 나올 때쯤 고점 아닙니까? 이런 얘기 분명 나올 것 같은데요. AI 발수혜가 예상으로 전력설비 섹터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력설비 ETF가 줄줄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7월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가 상장 예정이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도 2개 E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가 나오면 또 쉬어가는 거 아니냐, 귀신같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 아직도 힘이 없다. 코인은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1억을 뚫고 간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느덧 8,600만원까지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코인을 팔았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 소유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3,300억 정도의 코인이 매도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600조나 되니 이게 의미가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7월 4일, 빠르면 7월 4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코인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더리움 혼자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부터인가 이제 장마가 시작합니다. 장마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